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핸드폰으로 채용 공고 보다가 아유 한숨부터 나오고요. 서류 넣고 기다리는 시간엔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가끔 면접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계속 또 떠올려지고 어느 순간부턴 이런 생각까지 들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늦는 걸까?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실요, 구직 기간이라는 거 단순히 취업 준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흔들리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요. 내 미래 전체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20년 이상 인사조직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 봐온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자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불안해도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요. 무너져도 다시 자신의 루틴으로 되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 주변에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람의 멘탈이 구직 기간에 특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기 페이스를 회복해야 하는지 뇌과학, 심리학, 그리고 제 관점으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실행을 못하면 스스로 탓하죠. 내 의지가 약한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근데 사실은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는요, 편도체 아시죠? 이런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죠.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이 변화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자소서 5개 써야지. 또는 이번 주 안에 직무수행 계획서 끝내야지. 이렇게요. 이렇게 갑자기 큰 목표 세우면 뇌는 그걸 성장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네, 갑자기 피곤해지고 핸드폰 보고 싶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고 괜히 딴짓을 하죠.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도망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몰 스텝입니다. 스몰 스텝. 정말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자소서 다 쓰기 이거 아니에요. 우선 노트북만 켜기, 채용 공고 하나 저장하기,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 직무기술서 한번 읽어보기, 이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작은 행동은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을 완료하면 우리 뇌에선 도파민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단순 쾌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즉, 작은 실행이 작은 성취로 가고요. 이 작은 성취가 도파민을 만들고 그 도파민이 다시 실행력을 또 키워주게 됩니다. 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요, 점점 실행형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요즘 기업들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 단순 스펙만이 아니라 최근 채용 트렌드를 보면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회복 탄력성 그리고 조직 적응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조직 적응력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결국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실무 일 하다 보면 예상 못한 변수도 많고 스트레스는 더 많죠. 협업 이슈 다 진짜 많아요. 협업 이슈도. 근데 기업 입장에선 완벽한 사람보다요, 흔들려도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는 사람,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생활 루틴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습관, 기관 분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분들 있죠. 혼자 해결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하는 거 미안해 하고요. 상담 요청하는 거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 알리고요.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습니다. 기관 현직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멘토에게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스터디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혼자 고민할 때보다 밖으로 꺼냈을 때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네. 이 감정이 반복이 되면 면접에서도 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이죠. 근데 이거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직자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드립니다. 거창한 하루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오늘도 루틴을 지켰다. 이 감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침 9시에 책상에 앉기, 회사 관련 뉴스 한 개 읽기, 직무 키워드 정리하기, 자소서 문장 하나 수정해 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 감정이 면접장에서 묘하게 드러납니다. 말의 속도, 표정, 눈빛, 그리고 그 뭐라고 표현 못하는 에너지 말하는 거죠.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그 분위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 기관 분석을 루틴화 하세요. 하루 1시간이라도 좋아요. 기관 홈페이지, 보도 자료, 사업 계획서, 조직도, 네.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직무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소서도 달라지고 면접 답변도 현실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출근하듯 살아보세요. 특히 오전 루틴 중요해요. 사람은 행동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오전 9시에 앉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게임 안 끝났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직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 뇌는 큰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실행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보단요, 작은 루틴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세요. 특히 내성적인 분들일수록 질문하고 도움 요청하고 자신의 상황을 외부와 연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회는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오늘도 다시 책상에 앉고 다시 공고 보고 다시 한 줄이라도 써보는 거,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커리어를 바꾸게 됩니다. 취업은요, 선택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나와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분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디폴트 값은요, 네, 실행입니다. 김건희였습니다.